자, 사변의 처입니다. 자, 개관 나와 있고 개념 보시면 자, 시설 내 처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밑에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게 하고 이 보호관찰관의 감독 원호를 받는 것을 사회 내 처우라고 합니다.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 비행 청소년, 경미범죄자, 과실범 등이죠. 자, 장단점도 받으셔야 돼요. 장단점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과밀 수용의 해소가 도움이 된다. 낙인 효과를 피할 수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의 비용을 절약시키고 어려운 거 없죠. 제4회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고 등등 이런 것들 쭉쭉쭉쭉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줄도 좀 거두시고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경범죄인 등에 대해서 전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 반대는 뭘까요? 사회 안전이 위협된다는 거,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사회 통제 전략에 불과하다는 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한번 갑니다. 자, 중간 처벌을 볼게요. 자, 중간 처벌이 뭔가 하면 바로 유형부터 볼게요. 자, 벌금, 그쵸? 판결 전 전환 제도들, 그 다음 뭐 보호관찰, 배상제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 밑에 충격구금, 병영식 캠프 이런 것들을 중간 처벌이라 하는 것인데 이 유형들이 있잖아요. 이 유형들을 좀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재판 관련 중간 처벌, 보호관찰 중간 처벌, 교정 관련 중간 처벌. 그쵸? 먼저 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재판 법원에서 하는 것이 뭔가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 벌금형이죠. 그 다음에 판결 전 전환 제도들을 법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중간 처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집중監시 보호관찰이라든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것은 누가 하나요? 보호관찰관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호관찰 관련 중간 처벌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충격구금이라든지 병역식 캠프는 교도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 관련 중간 처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죠. 쇼크 구금이라든지 병역식 캠프는 보호관찰 관련이 아니라 교정 관련이다. 틀렸고, 그 다음 가택구금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니라 중간 처벌이죠. 사회 내 처우인데 사회 내 처우 중에서 이 보호관찰 관련되어 있는 중간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쭉 가보시게 되면 의 볼게요. 자, 중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줄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제재에 보다 중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벌금형들 있잖아요. 벌금형이라든지 밑에 사회봉사 수강령 이런 것들은 사회복귀 이 측면보다는 이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재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구금형과 일반 보호관찰 사이에 존재하는 대처 처벌로서 제재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다. 자, 이 중간 처벌은 보호관찰 무형론과 구금형의 유형론이 결합되면서 대두된 제도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금형의 유형론이지 구금형의 무형론 하면 틀립니다. 됐죠? 사회 내 처우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금형의 유형론이 보다 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쭉쭉쭉 받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어느 단독으로 부과되는 것보다는 몇 가지가 혼합해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 전자감시가 가택구금과 함께 부과가 되고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모리스는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중간 처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됐죠? 자, 기출문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형론이 대두가 되면서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죠? 보호관찰 무형론과 구금형의 유형론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집중감시 보호관찰 볼게요.
자, 집중감시 보호관찰은 밑에 일반 보호관찰과 어떻게 다른가? 일반 보호관찰은요, 우리 쪽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307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 보호관찰 나와 있잖아요. 그 예에서 이 보호관찰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는 비행 청소년이나 경미 범죄자 등이 그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사회 내로 내보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다시 일반 보호관찰 보게 되면 보통 대상자가 경미 범죄자나 초범자 또는 벌금형 이렇게 받은 사람들인데, 이 집중보호관찰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강력범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더라도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위험성이 높은 자들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 이 등장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다음 이 관찰 방법까지도 좀 봐두시고요. 뭐 주중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뭐 무작위 방문입니다. 그렇죠? 불시 검사하게 되고 엄격적인 등을 포함해서 장치를 부착하고 이탈하게 되면 장치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죠. 자, 평가도 좀 받으시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 집중감시 보호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라든지 참여 이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받으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충격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가? 자, 보호관찰 제도에 앞서서 구금의 고통이 가장 큰 짧은 기간 동안만 범죄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입소 후 6, 7개월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6, 7개월 동안, 즉 이것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하여 범죄 억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해서 충격구금은 그걸 말합니다. 장기 구금에 따른 폐해를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밑에 그 예가 나와 있죠? 네 가지 좀 봐두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병영식 캠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군대식 훈련을 중점으로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게 하고 마약, 알코올과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고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중에서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된 대상자들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보게 되면요. 보호관찰 집행 중이 아니고 보호관찰에 앞서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결합이 될 수가 있죠. 틀렸네요. 그 다음 충격구금은 짧은 기간 동안 구금이 되지만 악풍에 감염될 우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법률은 법령집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가석방 제도입니다. 자, 가석방 보시게 되면 의 읽어보세요. 의 읽어보시게 되고 이것은 목적형, 교육형주의를 그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형법 제72조의랑은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게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라 그랬죠. 누가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법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72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석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적 조치일 뿐이다 라고 해서 법조문에서도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재량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행정당국에 의해서 가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취득한다든지 또는 행정당국이 그거 가석방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석방을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가석방을 해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혜적 조치다. 그래서 재량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쭉 묶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정기형 제도를 보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볼게요. 자,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자,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밑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즉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앞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보면 정기형 제도를 보완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역 5년을 받았잖아요. 5년을 받았다. 그래서 5년을 받았는데 5년이 정기형이잖아요. 정기형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이 사람이 수감 중에 행상이 양호해요. 사고 안 치고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성격도 우수해요. 그렇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조기 출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엄격한 정기형 제도를 보다 완화한다. 완화해준다. 완화해준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다시 법조문 가보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 하죠. 무기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돼요. 유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지나야 되고요. 그랬을 때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색깔 칠하셔야 돼요. 숫자 나와요. 숫자 20년 3분의 1입니다.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닙니다. 3분의 1이 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벌금이나 과료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돼요. 완납 못하면 못 나가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기출문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이걸 다른 말로 이퀄 미결 구금이라 그래요. 미결 구금 일수는 가석방 기간에 있어서 산입을 하죠. 산입을 한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소년범도 잘 나오죠. 자,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무기수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되고요. 15년짜리 유기형은 3년이 지나야 되고요. 부정기형 같은 경우는 단기입니다. 단기에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항상 부정기형 나오면 단기입니다. 장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단기라는 거 일단 색깔 칠하시고요. 나머지는 빨간색이죠. 5년짜리, 3년짜리, 3분의 1. 그리고 15년짜리입니다. 15년. 숫자 받으시고요. 시험 내려면 뭐 이 하나의 지문 갖고서도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응용돼서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어떻게 되는지. 7년 틀렸지. 10년 틀렸지. 3분의 1 틀렸지. 2분의 1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조문이다.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별표를 안 치면 안 치는 게 아니고 중요하면 같이 치셔야 돼요. 형법도 별표 쳐보시고요. 이건 성인이고요. 형법에 나와 있는 건 성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가석방 심사 허가 절차가 나와 있는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어디 소속하여 두나요? 법무부 장관 소속입니다. 법무부 장관 밑에 둡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시 한번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기관입니다.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심사기관이라는 거고 장관 밑에 둔다. 그리고 위원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5동그라미, 7동그라미. 5구입니다. 5구. 57 하면 틀려요. 5구다. 그리고 위원장은 차관이다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장관 아니고요. 차관입니다. 차관. 다 시험 문제. 전부 다 시험 문제. 자, 그리고 위원회 심사 과정, 심사 내용의 공개 범위와 공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고. 자, 2호, 3호 내용 중에서 2호가 밑에 2호, 3호 있잖아요. 그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여 공개하되 알고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일단 1, 2, 3을 묶으시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심사 과정 및 심사 내용의 공개 범위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해야 되고요.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를 해야 되고요.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 그때 공개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위원회 명단 경력사항은 즉시, 심의서도 이거 함부터 즉시, 회의록은 이거 한 다음에 5년이 지난 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에 뇌물죄까지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이 형법이 적용되겠지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돈 받고 해주게 되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127조 위반죄, 132조 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기출문제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심사 대상 볼게요. 자,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법 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그 다음에 가석방 취소 등을 심사한다는 걸 심사한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즉,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받으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가보면 심사 결정한다 아닙니다. 심사하는 심사만 하지 결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보호관찰은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은 밑에 해설 나와 있지만 보호관찰은 어디서 해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위원장의 직무 나와 있네요. 자, 위원들을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돼 있고. 자, 그 다음 위원회 임명 이촉도 좀 받으시고요. 뭐 볼 거 없지만.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139조 2호 3호 위원회 임기는 몇 년짜리다? 빨간색으로 2년짜리다. 동그라미 치시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지. 연임의 제한은 없다 하면 틀려요. 한 차례만 가능한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어떤 건 또 연임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간사는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고요. 없다 그러면 틀리네요. 그리고 이건 쉽지? 과반수 곱하기 과반수다. 그 다음 밑에 나와 있고. 자, 사전조사입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누가요? 소장이 조사를 합니다. 자, 신원에 관련된 사항 조사하겠죠.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만 소장이 적격심사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원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 쭉 읽어보시고 책임감, 협동심, 작업장려금, 작업상태 등 다 조사를 합니다. 자, 범죄 관련된 사항들도 전부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사항도 쭉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답은 체크하시고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전화통화 밑줄 그시고 이 개정이 되면서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구법에는 어땠느냐? 자, 구법에는 자, 이렇게 필기를 하시고 땡땡. 접견은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통화 대신에 서신의 수신, 발신, 내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서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삭제되고요. 삭제되고 전화통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조사할 때 유의할 사항들, 그 다음에 결과들, 그 다음에 시기 나왔네요. 자, 시기를 볼게요. 자, 지금 방금 1호, 2호, 3호를 봤잖아요. 신원에 관한 사항들, 범죄에 관한 사항들,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봤잖아요. 그랬을 때 자, 그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되고 2호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해야 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직 이거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오지 않았는데 밑에 나온 것은 18년도 8급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몰라요. 또 내는지 1개월짜리 그 다음에 2개월짜리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이런 숫자들 내려면 낼 수 있습니다. 좀 봐두시고요.